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개장 전에 상한가를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 과연 있을까? 있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기존에는 이제 유료 강의를 많이 해드렸고, 지금은 이제 일정 범위를 무료로 뿌려드리고 있어요. 일부 시간에 이 교육 자료를 올려드렸어요. 요거 이제 지금 제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를 잠깐 했듯이 방송 끝나면 제자리에 있는 파일을 이걸 지워주고 새로운 파일을 여기다 좀 받아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 제가 받으면 좋은데 지금 뭐 방송하면서 또 다운받기가 어려워서요. 여러분들께는 요 수정된 내용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큰 차이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거래대금을 기준 잡을 거냐, 예? 어느 정도의 거래대금을 기준을 잡을 거냐.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 거래대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제 3천억 원까지로 거래대금을 확장시켜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전체 시장에서 터져서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이 나와줄 때 그 기준이 되겠죠. 지금의 기준은요, 다시 거래대금이 다소 줄어드는 상태의 기준이 되고, 뭐 어떤 흐름의 기준이 되냐면 이런 기준이 돼요. 하루의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군들의 거래대금이 2천억 원을 조금 못 미치는 경우가 20위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전에는요, 1,000억 원만 넘겨도, 1,000억 원만 넘겨도. 그럼 예전에 거래대금 거래량의 기준점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이제 우리가 방송 자료 중에서 이제 아난티를 한번 교육을 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에. 그게 언제 녹화 방송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혹시 그 아난티 해줄 때 거래량 거래대금 기억나세요? 거래량의 기준? 그게 아마도 지난주 월요일일 겁니다. 5월 3일이에요. 5월 3일자에 21시 기준에서의 야간 방송. 5월 3일자 21시 기준의 야간 방송. 그거를 지금 거래량 자료와 함께 링크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놓고 보시는 방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왜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은 다시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 건데, 뭐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그리고 이제 출석 체크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 야간 방송 기준, 거기에 링크가 이제 쭉 달려 있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5월 3일자의 야간 방송. 이게 야간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묶여져 있어서, 이게 야간 방송이 두 개를 같이 묶어 놓은 건가요? 저 링크가 항상? 아니면은 어떻게 돼 있는 걸까요? 시간이 9시간. 여기서 찾기 어려운데, 그러면은 그 홈페이지 내에서 5월 3일 거를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되죠. 뭐 홈페이지 내에서 여러분들도 라이브 특별 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제목을 좀 제가 다 바꾸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게 그렇게 힘들까? 자, 한번 볼게요. 5월 3일쯤의 기준인데, 이거 뭐 날 잡아서 뭐 제가 한번 해야 되겠죠. 그죠? 라이브 방송, 일자별로. 4월 이건 29일. 그러면 역순으로 하면 6일, 5일, 6일, 4일, 3일 요 정도쯤 되려나? 요 정도. 요것도 다 9시간짜리로 돼 있네. 원본 파일은 밑에 있나요? 오케이. 야간 무료 방송 여기 밑에 있네. 그죠? 밑에 그렇게 해서 이날이 기준이 될까요? 이날이 며칠일까요? 이건 5월 6일.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유튜브로 오셔가지고 검색을 하셔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5월 4일. 그리고 5월 3일. 여기 있다. 5월 3일 기준에서 한번 보시죠. 전체적으로 45분짜리 기준인데, 이게 45분짜리면 5월 3일 기준에 45분짜리면은 이게 5월 4일 날 올린 거고, 그리고
왜냐면 여러분들께 이제 교육을 그 기준 잡아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2개거든요. 하루에 2개씩 뜨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렇게 했을 때, 5월 3일 야간 방송, 4월 23일, 그리고 야간 특별 방송. 이게 어떻게든 찾아보자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죠? 왜냐면, 제가 아난티를 기준 잡아서 보여드리면서 교육을 한번 제대로 좀 해드린 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걸 다시금 이제 또 들여다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께 도움되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4월 29일, 그리고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 이것도 4월 달인 것 같고, 5월 3일, 이것도 이게 5월 3일일까요? 이게 5월 3일이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게 5월 3일 야간 방송. 그렇죠. 자, 이 링크를 제가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요시 놓고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난티의 기준을 야간에 쭉 올려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5월 3일이 맞는데, 보죠, 뭐죠. 아난티, 그죠? 아난티의 기준 교육이 있어요. 이거 조금 이따 이제 우리 직원분한테 지금 전화가 와서 직원분이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요 기준을 아난티. 그렇게 해서 요 뒷부분에 대략 지금 40분 좀 못 미치는 구간 범위, 요 정도부터 볼까요? 뭐 요 다음 40분 정도, 40분 정도에서부터 5월 3일자 링크를 제가 지금 저희 임직원방에 올리겠습니다. 요 링크 중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40분 이후에 흐름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쭉 거래량 교육이 나오는데, 이 아난티 교육을 해드리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그걸 보여드려요. 거래대금의 기준이 과연 어느 정도 이제 수반되어 줘야 되느냐. 그래서 요거를 예전 거를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이게 지금 2021년 5월 3일의 기준이고요. 2021년 5월 3일. 그리고 그 이전 거를 한번 또 볼게요. 아난티 저렇게 11,400원 뭐 편입의 기준인데, 이때가 그 기준이라는 거죠. 이때가 2020년, 2018년, 2019년 1월 달의 기준. 요 자료들을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때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어떻게 돼요? 1,000억 미만짜리 종목군들도 20위 안에 들어와 있죠. 요 자료를 아예 더 보여드릴게요. 제대로 저 화면 내용이 뭔지를. 내일 기준에 이제 지금 올려드린 그 계단정 상한가 따라잡기 링크 부분을 거래량 그 PPT PDF 파일하고 요 링크하고 같이 올려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일 근무자분들께 전달 사항은 저 링크에서, 저 원본 파일 보면 있을 테니까 저 링크에서 40분 정도 지난 시간대에 요 자료 내용이 있으니까 그 거래량 교육 자료만 별도로 좀 잘라서 거래량 교육 이렇게 파일명을 잡아서 제게 직접 보고하라고, 직접 주고 그냥 던져놓고 올려놨어요가 아니라 저한테 알려주셔야만 제가 또 추가적으로 다른 분들 교육해드릴 때 또 활용을 해드리니까. 지금 그 거래량 부분에 대해서 저 자료 부분이 실전 특강 자료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작년에 교육받으셨던 그 자료에서. 그렇게 해서 주도주 상한가 뭐 여러 가지 기준점인데, 1에서 3강 5탄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공략 주요 기준에
요 기준이 맞나요? 한번 볼게요. 한번 자료 정리를 저도 싹 해야 되는데 찾아서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 일단은 2020년 그 8월 기준에서 한번 봐볼게요. 그 자료에서. 요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뿌려드렸던 내용이 원래는 1,000억 원의 기준을 잡았단 말이야. 그래 그것을 3,000억까지 늘려드렸고 지금 요 자료들을 지금 다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각 채팅방에 지금. 그리고 동영상 링크까지 올려드리는 거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일단 HMM 자료도 한번 더 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요 자료의 예제 부분이 다시 통합본 그리고 요 기준입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2019년 1월 10일까지만 해도 거래대금 1,000억이 넘는 종목은 몇 개? 14개뿐이 없었다. 14개뿐이 없었다. 거래대금 1,000억이 넘는 종목은 14개. 그것도 상품을 포함해서 14개. 그럼 여기서 상품 포함 14개인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 변동성 제한적이잖아요. 하이닉스 이 당시에 변동성 제한적이었고 상품 빼고 또 셀트리온도 이 당시에 변동성 제한적이었어요. 시가총액만 뭐 3위 사이 하고 있을 때고 얘 빼고 응? 그러면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에서 변동성이 있는 종목의 기준은 얘도 빼고 얘도 빼면은 결국 몇 개 남아요? 아난티 하나 변동성이 그 당시 있었던 종목 기준에 삼성출판사 둘 유니크 셋 뭐 오로라가 아마 변동이 크게 나왔다가 이제 뭐 꼬리를 달았든 음봉이든 4개 그리고 필룩스 5개 6개 그죠? 이 기준에 이제 양봉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 기준 또 여기서 뭐 볼 수 있는 거는 뭐 어찌됐건 결과론적으로는 삼성출판사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00억 이상짜리 종목이 이렇게 없었다라는 걸 강조드리는 거예요. 다음 날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2,800억이 거래대금 2위입니다. 아난티. 그럼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시장의 관심이 아난티에 집중돼 있었겠다. 안 그렇겠어요? 거래대금이 두 번째로 많은 종목인데 모든 시장의 관심이 아난티에 집중돼 있었겠다라는 기준이 설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1,000억 원만 넘겨도 이런 변동성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또 그 이후의 흐름에서도 보시면 이때 따져볼까요? 몇 종목인가? 빼고 삼성전자 빼고 하이닉스 빼고 상품도 빼고 코스닥도 빼고 뭐 코덱스 빼고 다 빼고 전기도 변동성 제한적이니까 빼고 셀트리온 빼고 뭐 거래대금 1,000억 이상짜리가 10종목이었는데 그중에 레버리지 빼고 나면은 포스코엠텍하고 아난티 2종목뿐이 없었다. 이해되세요? 지금도 그럼 기준을 잡을 때 뭐예요? 한국내와의 상한가 880억 이것도 뭐 상한가 들어가서 거래대금 1,000억 넘길 수 있는 게 상한가에서 뭐 더 실리지 않아서 이 정도다. 그럼 얘도 뭐 들여다볼 수는 있었겠죠. 결론적으로 600억짜리 거래대금의 16%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채팅방 인원이 몇 명인데 유료방의 인원이 몇 명인데 유료방 자산 기준이 얼만데 상상을 초월하죠. 결론적으로 실질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난티와 포스코엠텍인데 지금의 시장에서의 기준도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범위 볼까요? 유니크 뭐 이건 2019년 1월 18일이에요. 너무 멀어요? 그럼 뭐 그 다음 2020년 볼까요? 2020년 2월 10일. 어떻게 됐어요? 1,000억 이상짜리가 여기까지 이제 좀 확대가 된 겁니다. 조금은 그나마도. 이 상태에서 뭐 잘 보시면 삼성전자 빼고 상품 이거 3개 빼고
그리고 여기 두 개 상품 하나 빼고 셀트리온, SK도 사실은 이때 변동성이 이렇게 나올 때가 아니에요. 빼고. 그렇게 되면은 결론은 바른손 EN이 이게 회전율이 어마어마한 거죠.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는 게. 얘 하나, 남선알미늄 둘, 네이처셀 셋. 그 다음에 삼성 SDI도 빼야죠. 왜? 변동성이 안 나오니까 극대형주의 기준에. LG화학도 변동성 안 나오고. 그러면 결론은 1000억 이상짜리 종목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목만, 7종목만 잘 들여다보고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건 대박이죠. 또 볼까요? 이건 언제예요? 2020년 5월 15일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지금 상위 10위까지의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얼마? 3천억을 넘기고 있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이제 터질 때죠. 유동성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재난지원금도 터지고 여러 가지 유동성이 터지면서 변동성이 없는 삼성전자 빼고 하이닉스 빼고 이 당시에 카카오도 변동성 제한적이니까 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게 SK케미칼, 유비케어, 뉴질랩, 한국알코올, CJ란 말이에요. CJ는 음봉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빼야죠. 음봉이니까. 그럼 나머지 뭐 4종목, 뭐 CJ도 일단 낄까요? 5종목. 5종목에 2천억까지 기준이면은 여기까지란 말이죠. 여기까지. 그죠? 그럼 5종목에서 얘 빼고 그리고 얘 빼고 그리고 아직까지 얘도 변동성이 이렇게 나오는 쪽은 아니니까 얘 빼고 그럼 5개에서 6개 7개 8개 9개 얘 빼고 10개 종목이 2천억 이상이라는 거예요. 10개 종목이. 그 중에 이제 진단키트주들이 뭐 시젠텍은 좀 강세를 떴습니다만 랩지노믹스 약세 그다음에 시젠이 급락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은 거래대금이 실려있는 쪽의 기준에서 일단은 먼저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야 된다.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상위 2천억 이상짜리 종목이 일단 19개로 줄어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거래대금 기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한번 보시면요. 기존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 1000억 미만, 뭐 1000억 이상 이렇게 설정할 때 기준이 하루의 거래대금이 유가증권 시장의 기준에서 얼마가 형성이 돼요? 5조 미만인 날도 지금 5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5조. 이 5조 미만인 날들도 있었어요. 이 검은 색깔 줄이 5조거든. 근데 2020년도 초반만 해도 5조 미만이 있었어요. 2020년 초반. 이럴 때 2019년 말 2020년 1월 2주 뭐 했을 때 1월 뭐 첫 거래일 1월 2일 같은 경우 4조 6천억. 그러니 이때는 거래대금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가장 많이 터진 게 얼마요? 1월 11일인가요? 4조 4,400억. 44조 4천. 4조 4,400억이라 44조 4천억. 1월 11일 날 44조 4천억. 그리고 이제 지금의 기준인데 지금의 기준에 뭐 공매도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공매도 물량은 전체 거래대금의 몇 프로? 3% 미만이다 사실상. 재개된 이후에도 뭐 4% 수준, 코스닥은 2% 수준. 근데 공매도가 나옴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것에 놀래서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 나와서 그게 밀려 떨어지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결론적으로 지금의 거래대금 기준에서는 2천억 정도 수준을 놓고 보자. 그것이 오를 것 같다, 옳다라는 게 윤정도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윤정도의 주장. 결론적으로 이 거래량의 자료를 지금 올려드렸고 거래대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또 링크도 잡아드렸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올려드린 조금 전에 1부 때 올려드린 내용 그 파일도 이제 같이 또 올려드릴 건데 야 이거 거래량만 제대로 배우면 윤정두가 준 종목에서 충분하게 변동성 매매 수익을 잡아낼 수 있구나. 이게 와닿으셔야 돼요. 여기서도 다시 보시면 삼성전자 요즘에 제한적이죠. 변동성이 상당히. 그리고 하이닉스 제한적이죠. 뭐 SK 이노베이션 솔직히 제한적이죠. 포스코 뭐 상승 추세 강화는 있더라도 하루에 뭐 5% 이상 변동이 나오는 날 제한적이죠. 요즘에 현대차 제한적이죠. 기아차 제한적이죠. 기아 제한적이죠.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사실상 요즘에 변동성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빼놓고 그다음에 N소프트가 오늘 5%로 넘겼지만은 얘도 평상시 변동성 제한 쪽이고 대한항공 평상시 변동성 제한 쪽이고 그죠? 그리고 카카오도 요즘에 뭐 제한 쪽이고 네이버도 제한 쪽이고 그러면 1,000억, 2,000억 이상짜리의 거래대금에 놓여져 있는 종목 중에 뭐 롯데케미칼도 뭐 변동성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최근에 나온 건 아니니까 제한적이라고 쳤을 때 들여다볼 수 있는 변동성의 기준은 HMM, 신풍제약, 삼성제약 또 HMM도 이제 이성적인 종목이 사실은 그리고 샐러드 4종목 그리고 AB프로 5종목 휴먼스글로벌 6종목 그리고 특수건설 7종목 7종목을 장중에 거래대금 터지고 있다 상위 종목 중에서 이렇게 극대형주 빼고 나서 뭐 대여섯 종목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7시에 잡아드린 전략처럼 뭐 이런 기준이죠. 오늘 기준에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4월 14일에 3만 원 기준에서 교육도 해드렸고 3만 원이면 지금 얼마예요? 4만 6천 원인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쪽은 주도주로 비중을 채워가지 못해요. 그럼 결국은 이쪽 기준은 말 그대로 변동성의 매매 누적으로 봤더니 50% 올랐다 이거보다는 그날그날의 변동성의 매매의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성 자체를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니까.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10분봉 기준으로 간단하게 보자 그랬죠. 유바이오로직스 옆으로 빼서 이제 오늘 종목 기준에 하나씩 보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의 차트 보시면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333 한번 가시죠. 내일 유바이오로직스처럼 장중에 상한가 종목 한번 잡아보고 싶다. 상상상 얼른요. 상상상 그렇게 해서 상상상 얼른 출석 체크 한번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상상상 지금 아까 19시 10분에 야간 방송에서는 좀 많은 분들이 이쪽에서 들어오셨는데 상상상 한번 가시죠. 상상상 그렇게 해서 그 반응이 없으신 방은 추가적인 자료를 넣으시면 안 돼요. 뭐 스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이한파파님이 가장 능동적으로 잘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또 대박나요 선생님도 이렇게 그래서 총 13개 방이 있는데 상상상 얼른 출석 체크도 할 겸 상상상 그리고 유튜브 쪽에 계시는 분들도 능동적으로 좋아요 엄지척도 한번 눌러주시고 엄지척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엄지척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교육 자주 해주세요. 지금 성대 결절 와서 2달 정도를 교육을 잘 못해드렸는데 앞으로 교육 잘 해드릴 테니까 상상상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이쪽 유튜브에 계신 분들도 엄지척 60분이니까 6, 7, 42 40분 정도는 엄지척 해주셔야 돼. 엄지척 얼른 그렇게 해서 이제 상상상 올려주시는 분들 기준에 지금 뭐 방이 13개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지수 선생님께서도 상상상 넣어주시고 이쪽 방 앞으로는 이제 그 13번째 방에는 장중에 그 실질적인 시황이나 이런 부분을 좀 넣어주시고 교육 좀 해주시는 분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이제 뭐 마케팅 문구도 그쪽 분들이 넣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너무 이제 뭐 저희 쪽에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데 너무 마케팅 광고 자료만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세요. 왜 사람 불러놓고 마케팅 자료만 올리냐? 그렇게 해서 상상상 281분 계시는 방은 제가 차분차분 교육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또 장중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드리고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럴 때 오픈을 해드린 거였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러면서 이제 기준거래량 1,000만 주를 그대로 기준을 설정을 하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터진 거죠. 5월 6일부터 빵. 그다음 그리고 빵. 그러면 이제 이게 오늘 기준에서 내일 기준에 공시가 혹시 떴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 조치가 들어가면은 뭐 들어갈 수 없는 종목이 된단 말이에요. 시장 조치가 들어가면 뭐 단기과열 지정 예고라든가 이런 기준이 지금 현재로서는 공시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내일 한 번 더
변동폭 부분을 들여다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유바이오로직스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기준에서 들여다볼 종목, 요거는 이제 골뱅이 빼고 올려주시면 돼요. 요거는 골뱅이 빼고 올려드리는데, 일단은 이걸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좀 정리 기준 잡아드리고, 이렇게. 왜냐하면 같이 늘 종목군들을 포함시키려고 해요. 자, 유바이오로직스. 내일은 개장 전에 또 바뀝니다.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오늘 1100만 주인데 80만 주 하면은 88 그렇게 해서 이제 900만 주 정도만 실려도 무난합니다. 900만 주가 실리면 거래대금은 뭐 당연히 4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질 거예요. 900만 주의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 나오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오늘의 이제 5분봉 또 10분봉 기준에서의 흐름처럼 따라붙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 잘 보시면 그 앞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1000만 주의 거래량의 기준을 설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9시 반까지 그렇다면은 거래량이 100만 주 정도 실려야 되거든요. 그럼 누적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100만 주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9시 반까지. 그렇게 해서 양봉의 기준점이 나오고 눌려 있을 때 다시 돌리는 흐름, 그리고 그 돌리는 자락에서 거래량이 또 수반되면서의 흐름. 그럼 요 자락 정도에선 따라붙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좀 늦어졌다 해도 요 바닥 지지라인의 기준, 요 지지라인. 더 늦었다, 난 더 늦게 봤다, 뭐 여기서 못 봤다 하면 여기서. 그럼 내일의 기준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당겨서 놓고 보시면은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거래량이 없어요. 공격적이신 분들 5MA, 20MA 거래량 부딪힌 거 여기서 샀어야지. 에이, 말장난이고 그거는. 저기서 어떻게 사? 예를 들면 매수, 그럼 우리가 다 사는 거죠. 응? 우리가. 이거 뭐 10만 주 사봐야 43억 분이 더 돼. 그러면 한 분이서 들어가는 것 수준밖에도 안 돼요. 어쩔 때에는. 응? 우리 방안의 기준으로 한다면. 결론적으로 요 기준점에 그 다음 범위에 이러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어떻게 요 고점들을 넘겨주죠. 의미 있는 고점들을 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거래량이 빰빰빰빰 하면서 위에 있는 물량들을 다 소진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쭉 뻗어 올라갈 때 여기서 이제 따라 붙는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후속타가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누군가가 들어 올려놨으면 그 이후에 후속타를 또 당겨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래가 또 터져야 되고 또 당겨줘야 돼. 그러면서 또 거래가 터져줘야 되고 또 당겨야 되고. 그렇게 해서 상한가까지 밀고 왔는데 상한가 풀리죠. 우리는 상한가 풀리든 말든 상한가 진입이 됐을 때 차익 실현한단 말이에요. 왜? 조금 전에 보신 그 교육 자료에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상한가의 기준에서도 우리는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한다. 여기. 상한가의 50% 이상 차익 실현한다. 약속했잖아. 약속했으면 지키라고 있는 게 약속 아니에요? 그죠?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하고 상한가 이따로의 상한가 대비 3에서 5%, 3%만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이죠. 응? 그렇게 기준을 잡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내일의 기준에서도 유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돼요? 개장 초의 기준에서 거래량이 900만 주가 실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9시 땡땡에 1% 소문이 나 있으니까 얼마? 9만 주가 터지면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유바이오로직스의 시간의 거래가 어떻게 됐나요? 유바이오로직스 시간의 거래 한번 볼까요? 시간의 거래가 강보합 수준의 9만 5천 주예요. 9만 5천 주면은 대략 동시가인 3만 주 정도 체결될 걸로 보여져요. 그럼 3만 주가 만약에 체결이 된다면 9시 2분까지 한 6만 주 터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은 9시 10분에 얼마? 90만 주 정도 실려 있어야 돼요. 90만 주. 와, 대박이죠. 그게 안 실리는 순간 얘는 캔들 크기가 작아집니다. 막 주구장창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적고 나온다고 해도 제한적이고. 결론은 900만 주 기준에 이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아니면 못 따라붙는다. 분봉을 볼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은데 난 분봉도 못 봐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윤정도 전략을 쫓아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두 번째 종목의 기준은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그러면 유바이오로직스는 얘가 이제 보시면 기업의 어떤 공시가 없죠. 공시 없어요. 오히려 추가 상장해. 이거 4월 20일자 보면은 공시도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종목군들의 주가가 급격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급격히 바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다면 의무 공시를 해야 됩니다. 실적이 좋아져서 그래요. 뭐 어떤 실험을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라든가. 근데 그게 없다라는 거는 뉴스만 있고 심리적인 요인만 있다라는 거지. 뭐 뉴스에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 거고. 결론은 심리적인 요인이고, 그리고 컨센서스로 놓고 보면은 실적이 어때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제일 걱정하셔야 될 부분이 대주주 지분 10% 전후고 매출은 몇백억 대도 않는데 그럼 적자죠. 그런 종목이 시가총액 조 단위 이상이야. 이게 말 그대로 이게 뭡니까? 그렇지만 거래대금이 오늘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많이 터진 거래대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결론적으로는 변동성의 공략은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매매하시겠다는 거는 저는 반대를 해요. 특히 이 시간에 들어와 계신 분들 기준에 전부 보면 심할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윤정두도 혼나야 되고 윤정두 나부랭이처럼 전문가랍시고 방송 나오는 친구들, 뭐 유튜브 하는 친구들,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위험 고지라도 좀 해주면 좋은데 그걸 안 해.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대박 내드릴게요 이러다가 안 되면 말고가 된단 말이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IT를 갖고 있는데 IT가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인 걸 뿐이지 손실폭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상당히 제한적인 기준이 되거든요. 그죠? 제한적인 기준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원금의 수익 기준에 다음 흐름에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젠 작년 7월에 잘 수익 내고 100% 200% 수익 내고 그리고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쳐다도 안 보고 뒤에 물러서 있죠. 남들이 가격 반발력 나온다고 할 때 그걸로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더 많거든. 결론적으로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터지고 변동이 나올 때 한 차례 들어가는 거지 그 이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종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인까지는 안 내보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30만 원 전후에서 기준을 잡아드렸죠. 그런 종목. 또 현대차, 기아차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구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차 시세가 1월 달처럼의 시세가 실적을 바탕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들의 업종, 또 삼성전자 마찬가지. 그리고 스윙을 하더라도 비중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HMN 같은 종목. HMN 같은 종목. HMM의 내일 방향성이 궁금하고 그 말이 맞다. 뭐 변동성이 나오는데 막말로 우리가 바보가 아니고 윤정두가 또 윤정두 나부랭이들이 전문가랍시고 나와가지고 유바이오로직스 대박이에요, 삼성제약 대박이에요, 대주주분 10%짜리 이런 거 추천하면은 여러분들이 에이 떼치 윤정두 떼치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유바이오로직스 대박 나나요? 대박 나는데 대주주가 11%예요? 대박 나는데 매출이 200억 원대야? 근데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고. 그러니까 결론은 안 하는 게 맞지만 시장에서 뭐 윤정두가 뭐 시장을 정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5,200억 거래대금 4위의 종목을 우리가 변동성 매매 교육을 받고 또 매매를 하실 수 있고 자유롭다 하시면은 따라붙어서 움직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는 내일 거래량이 900만 주가 안 터지면 못 들어간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은 70110 한번 갑시다. 이해가 되신다 그러면 701109 그게 뭐야? 윤정두 생일이지 뭐야? 701109 얼른 시간 없어요 지금. 빨리 캐치스탁 쪽도 한 페이지 쭉 넘기셔야 되고 이제는 앞으로 이제 제가 목이 지금 안 좋고 수술을 꼭 받자고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지만은 제 목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께 기준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유튜브도 100분 정도 들어와 계세요. 지금 뭐 20분이 엄지척 해주셨는데 좀 더 그다음 카톡방에도 701109 능동적으로 좀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올려주신 분들께는 그 캔들 자료 올라갔고 거래량 자료 올라갔죠. 그러면은
추세 교육 자료가 또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매집 자료 드릴게요. 매집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매집 자료 올려드리고 매집 자료 링크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HMM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지 할 테니까 701109 조금만 더 힘내서 넣어주시면 40분 들어와 계시니까 캐치스탁은 이 동네 창피해. 야간 교육할 때 200-300분 이상 들어와 계셨다가 제가 한 2달 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 방송 시간 몰라서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701109 그렇죠. 한 페이지 쫙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쪽도 다시 한번 아까 20개였는데 한 분이 또 빼버렸어. 속상하네. 2번 누르면 없어져요. 22개다. 아싸.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유바이오로직스 다음의 기준이 뭐가 될까요? 이제 유바이오로직스는 이렇게 전략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휴온스 글로벌이라고 이제 시가총액 이것도 1조 미만의 종목의 기준이 되죠. 오늘 상승률 10입니다. 상승률 10이고 거래대금이 15위예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아니면 보지도 않아.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매매가 됐었냐라고 했을 때 운 좋게도 이 매매가 되는 종목입니다. 휴온스 글로벌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받으신 분들은 충분히 매매가 돼요. 언제 기준에서 편입이 될까요? 사실 개장초는 어렵고 시초가 이후에 꼬리 달리고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고점 찍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꼬리 달고 내려오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걸 뭐 계속 들여다보고 있지 않는 한. 그래서 여기까지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윗꼬리가 달려있고 그리고 일단은 시초가보다 위니까 양봉의 기준이고 그리고 아랫꼬리가 달려있고 윗꼬리 굉장히 길어져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러던 것이 아랫꼬리가 있고 윗꼬리 부분을 이렇게 몸통으로 감싸 안아요. 그죠? 감싸 안고 여기서부터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랫꼬리 요만큼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양봉의 기준 더 커지는 거죠. 그 거래량이 여기서 5MA, 20MA 거래량이 터지고 그리고 여기서 미처 못 봤다 할지라도 이 거래량 기준 그렇게 되면서 거래대금이 오늘 어찌됐건 2천억을 넘겼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따라붙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계속 들여다본 기준이라면 뭐 이 정도 라인도 그리고 이 정도 라인도 또 들여다볼 수 있는 자락이 되죠. 그래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은 잡힐 수 있다. 그리고 평상시에 들여다보고 계셨다면 이런 거래량 기준에서의 되돌림의 흐름들. 그러면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펀더멘탈 상으로 긍정적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 2,350억의 거래가 터졌고 앞전에 이제 뭐 상한가 기준도 잡혀 있는데 오늘의 변동성 때문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재지정 예고 5월 6일자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아마 투자 유의가 5월 6일 이후의 기준이니까 재지정 될 수도 있죠. 그걸 뭐 제가 다 계산해서 드릴 필요도 없고 이게 어차피 HTS에 다 나오니까. 그리고 일단은 증권사에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주죠. 결론적으로 이 종목이 내일 기준에서 지금 방송 중입니다. 내일 기준에서 움직임이 이제 좀 나오게 되면은 거래량이 터지고 이제 양봉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개장 전에 내일 기준에서 뭔가 흐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떤 흐름? 이것이 이 종목이 투자 뭐 단기과열 지정 예고든 아니면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되든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나오면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지 않고 움직임이 나온다. 뭐 이 종목은 그나마 아까 그 종목보다는 다르게 대주주가 58%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8,420억짜리 종목이라는 거죠. 대주주의 지분이 일단 있다. 근데 이제 컨센서스 부분도 전통 제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뭐 5천억의 매출이 있고 작년 기준에 900억 수준의 이제 영업이익이 있었던 종목이라서 그나마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휴바이오로직스보다는 그나마도 그죠? 결론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다고 뭐 저평가여서 들어간다 이렇게 기준 잡지는 않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내일의 기준에서 오늘의 거래량 기준을 수반해 줘야 되는 거죠. 80%의 기준 잡으면 38에 24, 48에 32 그러면은 270만 주, 270만 주면은 뭐 270만 주의 양봉이면은 2천억을 넘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270만 주의 양봉이면
그렇지만은 보수적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해서 300만 주 그렇게 됐을 때 2천억을 넘기고 오늘 거래대금 그 기준의 흐름을 넘기거든요. 그럼 휴바이오 휴온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다면 300만 주의 거래량을 기준을 잡는다. 그죠? 휴온스 글로벌 300만 주에 요렇게 요거 좀 이따 다시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 범위가 또 뭐예요? 그 다음 범위가 요거 이제 자료 넣어놓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이 이렇게 오늘 이제 변동성이 있던 최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휴온스 글로벌까지 쭉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풍제약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상승률 상위 종목도 좋지만 여기서 보시는 게 이거죠. 거래대금 2천억 이상짜리 이 종목 거래대금 2천억 이상짜리 종목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신풍제약, 유바이오로직스, 뭐 당연히 HMM, 그다음 삼성제약 그리고 이제 이쪽의 기준에 뭐 셀리드도 한번 좀 더 볼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는 이건 낮에 아까 이제 19시 10분에 봤는데 이건 공략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었죠. 그다음에 여기 얘도 한번 보긴 보죠 뭐.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변동성의 기준이 일단 요 정도 6종목이 나오는데 6, 7종목이 나오는데 쭉 한번 보시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기준이 이제 신풍제약이라는 거예요. 신풍제약. 근데 부정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냐면 오늘 300만 주 이상 터졌죠. 거래량 4월 15일 날 300만 주 그렇게 해서 21일 날 교육 그다음에 5월 6일 목요일에 교육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그럼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내일 기준에 300만 주는 최소의 거래량이 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풍제약은 한번 볼까요? 신풍제약 지금 뭐 오늘 800만 주가 터졌네요. 그죠? 800만 주 터졌고 내일 기준에 이제 300만 주가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 7, 8, 56, 560만 주, 600만 주 600만 주는 터져줘야 된다라는 게 제 기준입니다. 600만 주가 안 터지면은 그러면은 변동성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600만 주 수준은 터져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신풍제약의 기준에 6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ST팜, 유바이오로직스, 뭐 휴온스 글로벌. ST팜은 7시 10분 방송자료 보시면 ST팜 나올 거고요. 150만 주 기준.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두 종목, 세 종목을 더 볼 거긴 한데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삼성제약 같은 경우 오늘 거래대금 상승률 13회 거래대금이 5위란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죠. 이런 뉴스가 나와 있고 이런 뉴스가 말 그대로 뉴스라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 이렇게 차익 실현 범위를 8,400원 이상에서 다 잡아드렸어요. 교육받으신 분들은 매직 계산기 활용해서 고점 대비 조정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 그 자료가 여기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1조 이상짜리 뭐 1조 미만 1조 미만짜리는 그러면 이렇게 2에서 3% 조정 시 그다음에 3에서 4에서 5% 조정 시 전량 차익 실현 이런 식으로 결국은 요 기준의 지지라인 때 범위를 돌리지 못하고 거래량 없죠. 대부분 다 없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거래가 실린다는 거는 양봉의 기준이 잡혀요. 일반적으로. 그럼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께 기준 잡아서 이제 설정해 드렸던 범위의 기준이 삼성제약 같은 경우도 2천억이 터지려면 일단은 기본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날 상한가를 갖고 막판에 확 간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니까 오늘 같은 날 참 따라붙기 좋았다는 거죠. 왜? 5.94% 갭상승의 눌림이 4.53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를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는 얼마? 1조 이상, 1조 미만은 최대 10%인데 이건 뭐 5%, 4% 눌려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들어가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말 그대로 단기 과열 지정 예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시에 나와 있느냐, 나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 아침에 이제 한번 확인해 보고 단기 과열 지정 예고나 이제 뭐 투자 주의나 예고 뭐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으면 한 번 더 들여다볼 수는 있다. 다만 이 흐름을 넘기기 위해서는 오늘 거래대금이 이제 4천억인데 58에서 40, 4천만 주 정도는 수반되어 줘야 변동성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 삼성제약을. 그래서 보통 제가 5종목 이상을 안 넣어드리는데 오늘 기준에 내일 아침에 이제 어차피 추가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일 아침 기준에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넣어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지금 뭐 10일 내일 기준인데요. 이렇게 되고 저 기준을 한번 더 봐야죠. 그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들여다볼 거예요. 오늘 거래대금 뭐 최상위 종목군에서 셀리드 당연히 이제 대한항공도 내일 뭐 들여다볼 겁니다. 셀리드의 기준에 거래량 부분이 2,700억인데 거래대금이 이쪽도 마찬가지. 어떤 거? 최소 250만 주 이상의 거래량. 근데 지금 320만 주의 기준점 설정돼 있으니까 300만 주.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3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이 좀 수반돼야 된다. 셀리드 300만 주. 이렇게 하고 개장 전에 동시효과 상황에서의 흐름 보고 여러분들께 기준점을 잡아드릴 겁니다. 들어갈 수 있나 없나의 기준. 또 ABL, AB 프로바이오, 이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 자체가 이제 오늘 뭐 1억 6천만 주, 2,400 터졌는데 들어가기가 애매모호해요. 이런 종목은. 대주지분 5%예요. 얘는 빼죠. 5% 대주지분의 종목을 왜? 그게 뭐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아실 거고.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이제 뭐 급등 나온 이후의 흐름이 2천억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깔짝깔짝 이제 2천억 넘겼는데 일단은 배제를 해놓고 대처를 한다. 내일 개장 전에 또 장중에 다시 들여다보더라도. 그리고 대한항공 부분도 일단 긍정적인 추세 범위를 인정을 하고 가져갑니다. 5월 6일날 뭐 원체 많은 물량을 뺏어갖고 그 다음 눌림폭에 있어서도 물량을 또 뺏어갖고 오늘 개장초부터 뭐 잡아당기는 힘의 강도가 어마어마했는데 요 추세 범위의 흐름을 바닥권에서 이제 다시금 돌려놓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얘도 한번 정상적인 범위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캔들 기준에서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자 이렇게 기준 잡습니다. 운수창고 기준에 HMM 그리고 대한항공 기준에서의 거래량 부분은 800만 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종목군들을 올려달라라고 하시는 분들 일단 먼저 한번 또 갑시다. 0000 영원해라. 주식시장이요 영원해라. 윤종두요 영원해라. 여러분들도 영원하시고 지금 미국 시장이 뭐 다소 다우지수 빼고는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이 종목군들의 기준 거래량을 내가 알고 있으면 뭐 긍정적이겠다. 야 나도 종목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까지 배우면 좋겠다. 0000 그렇게 해서 이 그 기준을 우리가 골뱅이 빼고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의원님들은 어차피 이제 내일 아침에 또 올려드릴 거니까 내일 아침 기준을 잡으시고 골뱅이 빼고 각 방에 0000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김미선 선생님께서 LG 디스플레이 어떤가요 하셨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매도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만 실적 개선 폭의 기준이 뭐 상상을 초월하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제 뭐 공매도에 노출도 돼 있고 주가의 변동성도 좀 과하고 눌림목이 과하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누적 수급의 범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막 스타트의 기준이 돼요. 이제 막 누적 수급 범위에 있어서. 근데 이 누적 수급 범위 대비 과도하게 이제 좀 많이 미끄러져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외국인들 기준에서. 근데 그게 손바뀜이 기관들 쪽에서도 상당 폭을 가져가고 있어요. 컨센서스 부분의 전망치 부분 자체가 예를 들면 이제 실적이 개선된 것만의 기준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죠. 일단은 1조의 순이익이라고 한다면 기술주 기준에서 PER 뭐 9배 수준, 10배 미만의 기준 이 정도라면은 뭐 저평가 인식을 일부 잡아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LG 디스플레이는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만 터지면 이제 뭐 당연히 따라붙어서 수익을 낼 그런 종목의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HMM 같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을 해드리면 지수가 0.66%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3거래 연속 상승에 전주보다 1.57%나 뛰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공매도 지금 제 목소리가 이중으로 혹시 나온 거 아니에요? 좀 우려를 나왔거든요. 이게 960선이 깨지기도 했고요. 어디선가 지금 계속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상승을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제 우려를 다 씻었습니다. 결국 지금 일부 어딘가 켜져 있는 것 우려했던 공매도 재개에 따른 전반적인 주가 하락 등은 없었던 그죠? 것인데요. 실제 공매도 첫 주 이제 기록된 공매
물량을 보니까 총 3조 3,600억 원에 어딜까? 달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전체 88%인 2조 잠시만요. 9,500억 원 정도를 시간 담당을 없는데 했고요. 이것들이 말이야, 기관이 그죠? 한 10% 정도 3,500억 원, 그리고 개인이 굉장히 적죠. 지금 2% 수준인 600억 원 정도를 각각 잠시만요. 구매를 했는데요. 그렇죠. 금액으로는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좀 뜯어보면 내용이 살짝 좀 다릅니다. 네. 공매도 재개 첫날에만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산해서 1조 1,000억 원 규모로 공매도가 쏟아지면서 우려가 있긴 큰일 났다. 했지만 이거 어디서 나흘 나오는 만에 걸까? 그 규모가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졌어요. 네. 또 지난 일주일간 지금 공매도 목소리 대금이 이외에 다른 전체 것도 거래에서 나오는 거 있나요? 차지하는 여러분들 비중도 들으실 때? 3.4%에 그쳤는데요. 이게 안 들려요? 2010년 저만 들리나? 평균 비중이 4.5%보다 크게 낮기 때문에 네. 공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야, 이거 주가가 어디서 나오긴 할수 나오는데. 없었다. 이렇게 네. 좀 평가를 할 수 네, 있겠습니다. 목소리만 나오나요? 업계에서는 현재 다행스럽네. 우리 기업 주가가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에 어디선가 기반한 상승 추세에 있기 이중으로 때문에, 이제 좀 연동이 된 공매도가 거 시장에 큰 혹시 있는 것 영향을 같아요. 주지는 근데 뭐 못한 다행히 거다. 여러분들께는 안 이렇게 들린다고 분석을 하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이제 공매도가 몰린 종목군 보니까 야, 이 큰일 예상대로 이제 제약바이오 이걸 쪽에 있어요. 꺼놔야겠다. 그렇죠? 네. 일단은 안 나온다니까 뭐 네, 다행스럽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걸 이제 꺼놓고. 공매도가 전반적인 스피커 증시에는 소리를. 뭐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분명히 자, 그렇게 해서 일부 일단은 개별 종목으로 HMM의 보면 경우도 공매도가 짤막하게만 몰려서 설명을 하락한 드릴게요. 종목이 지금 있거든요. 뭐 분명히 12시 부정적인 10분이라 영향을 일부 준 것은 제가 또 미팅이 한 맞습니다. 가지 잡힌 게 우선 있어서 공매도 재개 후 이렇게 일주일간 보시면 돼요. 공매도 HMM은 대상인 네 가지로만 코스피 말씀드립니다. 1.5% 한 가지는 상승한 실적이 반면에 15일 코스닥 뭐 150 이전에 지수는 실적이 약간 나오겠죠.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12일 우리 바이오와 시간 기준으로 게임, 12일 또 기준에 전자부품 MSCI 일부 지수 종목에 편입 공매도의 부정적인 그 영향이 기준 거기서 변동성이 한번 할수 터질 거고요.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는 일단 셀트리온의 가장 많은 2,000억 원 정도의 매집의 공매도 기준에서는 대금이 지금 몰렸습니다. 오늘 화면으로 보고 그 계시지만 개인들에게 LG 물량이 디스플레이도 떠넘겨지긴 했지만 1,300억 손바뀜의 원, 수급이 또 이제 어느 HMM에도 방향 어떻게 800억 원 나왔는지 수준의 공매도가 그것도 중요할 것 이루어졌는데요. 같아요. 놀라운 그리고 이제 점은 이 한투 두 회사의 모두 수급 범위. 공매도가 모였지만 그래서 주가는 소폭 이런 상승을 기준점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에 베팅을 했던 공매도 전체적으로 대금이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좀 현실을 차분차분 갖다 볼 수 놓고 있겠고요. 보시라는 거예요. 이 자료 반면에 원고 코스닥 부분 다 드릴 쪽으로 테니까. 넘어가보자면 시즌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장중에 이렇게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장중에. 400억 원, KMW에 315억 원 정도의 공매도 장중에 대금이 이렇게 쏟아졌는데요. 올려드리니 코스피 여러분들께서 주가가 장중에 오른 이제 코스피 올려드리는 이런 주가가 자료를 가지고 12%, 이게 제일 중요한 10% 부분이 하락하는 목요일 모습을 날 보였으니까 공매도 세력의 같은 경우에 이제 영향이 우리가 또 고스란히 금요일 날 같은 반영됐다.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올려드렸잖아요. 어떤 그러면 거를 우리 HMM 같은 투자자 경우에 여러분이 공지사항 보시면 공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영향 공지사항 받을 때 보시면. 안심해도 공지사항 되는 보시면 것인지 또이 부분하고 우리 뭐 팀 5월 4일 같은 정말 경우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뭐 5월 6일도 제가 볼까요? 일주일 5월 6일 결과를 두고 5월 이제 6일에 일주일 결과를 두고 여러분들께 전문가들에게 잡아드렸던 내용들. 그러면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끝난 것으로 봐도 5월 되냐? 6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보시면요. 공통적으로 아니요. 아니다라고 누구보다 답을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실 수 기업들의 있다라는 실적 거예요. 강세가 그 이어지면서 구독 알람 신청 충격이 하시면은 좀 덜 유튜브에서 지금 컸던 구독 맞지만 알람 여전히 신청을 하시면 공매도의 부정적인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영향을 금호석 같은 경우도 이날 전일 뭐 꼬리 달고 쫙 돌린 이날 그리고 지금 석유화학 업종에서 이제 좀 많이 미끄러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나서 이제 HMM 같은 경우에 잡아드린 기준이 자 이제 거의 마감됐습니다. 지금 방송 진행 중이에요. 영향이 단계에 그칠 가능성이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미팅 쪽에서 연락이 계속 오니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HMM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세적인 강화 부분들을 전부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화학업종도 이제 뭐 금호석유부터 해서 이제 설정을 해서 알려드리고 금리 관련된 내용의 시황도 좀 잡아드리고 프로그램 쪽에 HMM 수급 들어오니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잡아드리고 결론적으로 이때 HMM의 기준은 38,000원대 기준이거든요. 지금 뭐 찾아드리려니까 잘 안 보이고 그러면 요 7일 날 기준 1시 32분 거를 볼까요? 7일 날 기준에 1시 32분 거 보시면은 목표 주가 상향해가지고 5만 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41,000원대 기준에서도 또 추가 편입의 기준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이제 재료가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근데 5월 말까지는 들여다볼 수 있다. 첫 번째 실적 저평가는 아닙니다만 실적의 모멘텀. 두 번째 기준에서 추세 강화의 기준에 매집의 기준. 세 번째 기준에 MSCI. 그다음에 매각 관련된 내용 뭐 여러 가지. 근데 이제 변동성 때문에 아래 위로 치고 움직일 수 있으니 결론은 함께 움직이셔서 차익 실현도 하시고 다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가 차트에 주봉 기준에서 이제 HMM을 보시면은
요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하실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요 기준. 그 다음에 요 기준. 그리고 재편입이야, 여기서. 행복하죠? 이때야 당연한 거고. 결론적으로 이번에 변동성 굉장히 커질 거예요. 괜히 자칫 혼자 매매하다 낭패 보지 마시고 마지막 수익 잘 창출해 내셔야 되고 또 월말까지는 또 전체적으로 추이 부분에서 수익 기준도 다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을 가져가셔야죠. 어떤 거? HMM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수익 범위 계좌 올려주신 거 비중 갖고 계신 거부터 쭉 올려드린 게 이거 5월달 또 4월 말 또 3월 말 평균 단가 다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익들 34,800원에 추매하셨잖아. 5월 4일 날. 그게 얼마에 지금 44,000원대고 10,000원이 올랐어요. 이런 수익률들 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수익률들입니다. HMM뿐만 아니라. 그죠? 그렇게 해서 내일 개장 전부터 공략할 종목도 같이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기준점의 수익들을 다 잡아내시고 내일은 내일대로의 수익을 기준 잡으시고 그다음에 새벽 3시까지는 여러분들하고 전화 통화 가능하니까 문의하셔서 나 같이 움직일래? 혼자 움직이느니 HMM 5,000원 위에서 팔고 5,000원 밑에서 사고 그리고 또 5,000원 위에서 팔고 5,000원 밑에서 팔고 그러면은 1,000주만 갖고 계셔도 말 그대로 1,000만 원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4만 원에 팔고 34,300원에 다시 샀다면 또 들어 올릴 때 또 다시 샀다면 35,000원대 팔고 29,500원 이하에서 사서 다시 4만 원에 팔았다면 그게 멘토와 함께 가는 기준의 역할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함께 움직이셔서 함께 좋은 수익 가져가세요. 내일도 일단 그 화요일의 기준의 시장도 나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 미국장의 흐름 대비해서 국내 증시의 눌림폭이 상당폭이 있었고 또 IT 쪽의 기준에서도 상당히 눌려진 폭이 있어서 아시겠죠? 자, 일부 시간에 진행해드렸던 교육 내용들, 거래량 교육 내용들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로 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유튜브로 가셔서 보시고 그리고 일부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좀 쉬시고 아시겠죠? 음악 없이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좋은 수익 내셔서 항상 행복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